안녕하세요. 네, 웨딩 스타일링의 김혜연입니다. 벌써 이제 5주차에 접어들었네요. 이번 강의 시간에는 사진 촬영의 이해와 웨딩 메이크업에 대한 이해, 그리고 예식 장소에 따른 웨딩 드레스 추천법에 대해서 강의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사진 촬영의 이해인데요. 결혼 준비를 하다 보면은 이제 신랑 신부에게 소중한 추억을 담을 수 있는 게 바로 이 사진 촬영이에요. 그래서 사진 촬영은 이제 어떻게 구성이 되어 있는지 그 종류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고요. 그리고 웨딩 사진에 대한 어떤 트렌드에 대해서 이제 또 소개를 해드릴게요. 일단 사진의 어원을 살펴보면은요, 포즈 그리고 그래프, 그리다의 이제 그 어원에서 포토그래피라고 이제 어원이 파생되었다는 것을 이제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어원 때문에 이제 어떤 스튜디오는 스튜디오 이름을 그리다라는 스튜디오로 이렇게 그 상호명을 지은 그런 스튜디오도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사진을 이해하는 데 있어서 그 어원을 일단 이제 아는 것이 이제 중요하다고 볼 수가 있고요. 뭐 사진에 대한 개념은 여러분들이 너무 잘 알고 있죠. 이제 사진 기술이 생기기 전에는 이제 많은 사람들이 본인의 자아상을 남기기 위해서 이제 화가를 불러다가 본인의 얼굴을 직접 그리게끔 해줬었는데, 이제 나중에는 이제 카메라가 발명이 되면서 그때부터 이제 본인의 얼굴을 이제 직접 사진 촬영을 통해서 이제 남겨두는 그런 게 이제, 그리고 지금까지도 이제 뭐 카메라 뿐만이 아니라 이제 핸드폰에도 카메라에 그런 이제 기능이 들어가 있어서 누구나 얼마든지 손쉽게 이제 셀카 촬영이 가능해졌죠. 여러분들은 아마도 그 핸드폰을 어릴 때부터 이제 만지던 세대이기 때문에 굉장히 밀접하게 관계가 되어 있다고 생각을 하겠지만, 이제 제가 어릴 때만 해도 필름 카메라를 찍었었어요. 그래서 인화를 하지 않으면은 사진이 어떻게 나왔는지 확인이 어려웠어요. 그래서 이제 디지털 카메라가 이제 생긴 지는 사실 그렇게 많이 오래되진 않았죠. 그러니까는 결혼식 사진들이 다 필름 카메라로 되면서 그 당시만 해도 사진을 신랑 신부가 촬영을 하고 앨범을 찾으러 올 때 그 필름을 스튜디오에서 돌려주질 않았어요. 스튜디오에서 거의 저작권 개념으로 보관을 했었거든요. 이제 그랬던 이유는 혹시라도 이제 사진 촬영은 이제 포토 작가가 이제 바로 내가 촬영을 했는데 다른 이 필름만 가지고 가면은 다른 곳에서도 얼마든지 인화가 가능하잖아요. 근데 사실상 이 인화비는 얼마 이제 들지 않은데 최초에 이제 이걸 촬영하기 위해서 촬영자가 얼마나 이제 노고를 통해서 이제 그 사진 촬영을 했을 거 아니에요. 그러다 보니까 그거에 대한 이제 그 사진 인화를 해주는 거를 저작권료로 이제 거의 받았던 거죠. 근데 이제 차츰 디지털화가 되면서 이제 필름이 아니라 CD로 받아가는 이제 그렇게 시대로 발전을 하면서 지금은 이제 뭐 원본 사진과 뭐 수정본 사진, 그러니까 포토샵이 되어 있는 수정본 사진과 같이 그렇게 이제 찾아가는 편이죠. 그러니까 예전에 필름 카메라로 찍을 때는 신랑 신부가 거의 사진을 셀렉할 수 있는 선택권이 없었어요. 그래서
일단 오로지 그 스튜디오의 포토그래퍼가 알아서 편집해 주는 걸로 앨범을 찾아갔었기 때문에 사실상 마음에 안 드는 사진이 있다 하더라도 어쩔 수 없이 그냥 만들어 주는데도 그렇게 보관을 했었거든요. 근데 지금은 이제 디지털화가 되면서 신랑 신부가 직접 사진 셀렉을 할 수 있는 그런 이제 어, 권리가 생긴 거죠. 그래서 이제 여러분들이 이제 평면의 영상, 그러니까 2차원의 평면 영상을 의사전자라는 형상 언어가 바로 사진의 개념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러면 웨딩 사진의 종류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할게요. 웨딩 사진의 종류로는 원판 사진, 스냅 사진, 그리고 이제 웨딩 리허설 촬영이 있는데요. 비디오는 이제 사진이라기보다는 이제 영상 촬영이죠. 결혼식에서 결혼식 장면을 담은 그런 이제 영상 촬영인데, 원판 사진은 아마 여러분들도 많이 이제 보셨을 거예요. 이제 결혼식장 단상 앞에서 가운데 신랑 신부가 서 있고, 그리고 이제 주변에 가족들 사진, 그리고 이제 일가 친척들, 그리고 이제 친한 이제 지인들이나 뭐 직장 동료들 나와서 이제 여러 번 그렇게 원판 사진을 찍는데, 이 원판 사진도 기본 사진이 있어요. 그러니까는 가족과 함께 이제 딱 그 직계 가족만 찍는 사진이 있고, 그리고 신랑 신부 두 사람에서 찍고, 그리고 주례 선생님과 같이 찍는 그런 사진이 있고, 그리고 이제 친구들 사진, 그리고 일가 친척 사진, 그리고 이제 직장 동료 및 이제 친구들 사진. 이렇게 해서 이제 그 원판 사진이 이제 결혼식의 어떤 가장 관례적인 전통 사진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렇게 해서 원판 사진이 필요하고, 이제 스냅 사진 같은 경우에는 결혼식의 과정을 촬영하는 게 이제 스냅 사진이라고 하는데요. 대부분은 이제 그 기본 분량이 이제 4, 50장 정도의 사진으로 구성이 되고 있어요. 대기실에서부터 이제 하객들이 오게 되면 이제 인사를 나누고 축하한다는 이제 이야기를 나누는 그런 자연스러운 장면들부터 해서 결혼식에 입장하고 퇴장하는 모습까지 담아내는 게 이제 일반적인 스냅 사진이라면, 이제 이거에 이제 조금 더 스토리 스냅 사진 방식으로 이제 발전을 하게 됐어요. 그래서 이제 신부가 이제 메이크업샵에서 메이크업을 받는 것부터 시작을 해서 그렇게 스토리 스냅 사진으로 발전을 하다가, 최근에 와서는 이제 가봉 스냅 사진까지도 들어가요. 그러니까 드레스를 가봉하는 모습까지도 이제 사진에 담아서 같이 이제 들어가기도 하고, 아니면 이제 가봉 스냅만 또 따로 만들기도 하고, 그렇게 이제 발전이 되고 있습니다. 특히 이제 가봉 사진 같은 경우에는 드레스샵에서 직접 촬영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포토그래퍼가 이제 드레스샵으로 출장을 와서 이제 촬영을 해주는 방식인데, 기본적으로는 이제 3시간 정도 촬영을 해요. 그러면 이제 드레스를 셀렉하기 위해서 입는 모습들을 담고, 그리고 셀렉된 드레스들을 샵에서 이제 입고 같이 신랑 신부가 같이 신랑도 턱시도까지 제대로 갖춰 입은 상태에서 그렇게 사진 촬영을 하는데, 그래서 드레스 샵에서 이렇게 장소도 제공해주고 드레스도 피팅해 주는데 이제 시간적인 투자와 이제 그런 공간적인 투자를 해주고 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이제 비용이 따로 이제 책정되어 있어요. 이제 기본적으로는 그렇게 이제 3벌 정도 입고 촬영을 하는데, 2벌 내지 3벌 정도 입고 촬영하는데 거의 50만 원 정도 비용이 이제 듭니다. 근데 이거는 이제 드레스 샵에 이제 지불하는 비용이고요. 따로 이제 가봉 스냅 사진을 찍기 위한 뭐 포토그래퍼의 뭐 출장비 또는 이제 앨범 비용은 또 이제 별도인 거죠. 근데 요즘에 이제 웨딩 촬영을 안 하고 그렇게 가봉 스냅 사진으로 대체하는 분들도 있고요. 그거를 다 이제
가봉 스냅은 가봉 스냅대로 찍고, 웨딩 사진은 또 웨딩 촬영 사진대로 찍고, 그러니까 웨딩 촬영 사진 또는 이제 리허설 촬영이라고도 하는데요. 이 리허설 촬영은 이제 원래 시작은 미국에서 시작을 했지만, 사실 우리나라는 미국보다는 대만 사진에서 많은 영향을 받았어요. 그러니까 우리나라가 실제로 이제 이 리허설 촬영의 개념이 생긴 거는 거의 2090년대 후반, 중후반부터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그 웨딩드레스 변천사를 공부를 하면서 이제 잠깐 언급이 되기도 했었어요. 그러니까 예전에는 결혼식 때 찍는 신랑이 이제 양복을 입고 그렇게 결혼식 사진 촬영을 하다가 당일날 이제 그렇게 결혼식 사진 촬영만 하는 게 너무 아쉬워서 결혼식이 대부분 이제 12시나 1시, 2시 이렇게 점심시간대에 많이 이제 예식을 하다 보니까 결혼식장에 가기 전에 이제 야외에서 덕수궁이나 경복궁 같은 곳에서 한두 시간 정도 야외에서 촬영을 하고 이제 결혼식장으로 이동하는 게 그게 이제 그때 90년 중후반의 유행이었었어요. 그러면서 이제 발전된 게 너무 이제 하루에 모든 것을 하려다 보니까 신랑 신부가 이제 체력적으로도 너무 힘들고 촬영을 하고서 이제 결혼식장에 가다 보니까 아무래도 이제 많이 이제 피곤해지는 거죠. 그리고 신랑 신부가 실제로 정말 밥 먹을 시간도 없이 좀 정신이 없어요. 그리고 이제 식사가 잘 넘어가지도 않기도 하고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그렇게 이제 하는 게 너무 시간적으로나 여러 가지로 이제 버거워서 따로 이제 날을 잡아서 야외 촬영을 하던 게 또 2000년대 들어서면서 유행을 했었습니다. 그 당시에 90년대 후반에서 이제 2000년 초반에 유행을 했던 게 스튜디오 세트장보단 거의 야외 촬영이 주였어요. 그래서 이제 덕숭이나 경복궁이 너무 이제 식상한 사람들은 멀리 뭐 양평이나 양수리 쪽으로 더 멀리 더 예쁜 카페 같은 데서 실내 촬영을 대신 하기도 하고, 그리고 이제 약간 호숫가에서 노를 젓는 그런 모습을 이제 촬영을 하기도 했었어요. 그렇게 이제 촬영을 하다가 그 사진들이 이제 대만풍 사진이었었어요. 그래서 대만풍 사진이 바로 그러니까 약간 브라운 톤의 세피아 톤의 약간 뽀샤샤하게 사진을 날리던 그런 시대였는데, 그때는 이제 필름 카메라로 찍을 때였죠. 그러니까 지금은 이제 디지털화가 돼서 그렇게 촬영을 하기가 이제 지금은 많이 힘들지만, 예전에 이제 필름 카메라로 찍던 시대에는 신랑 신부가 직접 사진을 내가 마음에 드는 사진을 셀렉할 수 있는 그 권한을 갖기가 힘들었어요. 그 이유가 필름 카메라는 인화하기 전까지는 사진이 잘 나왔는지 안 잘 나왔는지 알 수가 없었던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직접 이제 포토그래퍼들이 이제 암실에 들어가서 인화를 직접 하면서 버려야 될 사진과 이제 그 앨범에 들어간 사진을 직접 이제 셀렉을 하고 편집을 하면서 앨범이 나왔던 거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신랑 신부가 이제 본인이 별로 마음에 안 드는 사진이 설사 있다 하더라도 이제 그거를 이제 약간 수정하거나 그러기엔 조금 힘들었어요. 왜냐면 앨범이 이미 다 나와 있으면 사진 한 장이 이제 교체하기가 굉장히 힘들던 시대였거든요. 그리고 이제 그 필름을 신랑 신부에게 주지 않았었어요. 스튜디오에서 보관을 했었거든요. 사실상 이제 그랬던 이유는 이제 다시 인화를 할 때 촬영했던 스튜디오에 찾아와서 인화를 할 수 있게끔 하기 위한 것이었는데, 그거는 이제 제가 봤을 때 약간 저작권인 거죠. 그러니까 스튜디오에서 자신의 이제 사진이 촬영한 저작권자로서 이제 보관을 하고 있다가 사진이 이제 다시 또 인화를 똑같이 한다면 직접 스튜디오에서 또 그렇게 인화비를 받으면서 이제 인화를 해줬는데, 지금은 이제 디지털화가 되면서 직접 신랑 신부가 사진도 마음에 드는 거 셀렉할 수가 있고, 그리고 원본 사진과 포토샵이 되어진 수정본을 같이 CD로 이제 받을 수가 있게 된 거예요. 그렇게 이제 웨딩 촬영 사진도 엄청난 이제 발전을 하게 되면서 지금은 거의 일반인들도 모델처럼 사진이 이제 포토샵 기술이 많이 발달하다 보니까 정말 놀라울 정도로
드레스를 입은 모습도 굉장히 신랑 신부가 딴 사람이 되기도 하지만 이제 그만큼 이제 사진의 기술도 많이 발달하면서 일반인들도 마치 연예인처럼 예쁘게 잘 나올 수 있게끔 자연스럽게 완벽하게 이제 잘 수정을 해주게 되었죠. 이제 비디오를 보면요. 이제 예전에는 단판시, 2판시, 3판시, ENG 등이 있었고요. 그에 따라 이제 가격 차이가 있었는데 사실상 이제 지금은 사진의 발달로 인해서 비디오 영상을 찍는 사람들이 별로 이제 없었는데 요즘에 와서 다시 이제 영상이 활성화되고 있는 것 같아요. 이제 그 웨딩 사진의 트렌드에 대해서 이제 강의를 해드리도록 할게요. 웨딩 사진은 누구나 누구에게 맡겨도 다 똑같다는 이제 이런 관행이 무너지고 소위 이제 매니아급 고객들을 확보한 스타크 웨딩 사진 작가들이 많이 등장을 하기 시작을 하면서 사진 작가의 고유한 스타일이 강조되는 그런 컨셉형 웨딩 사진이 인기를 끌게 되어서 이런 이제 결혼 문화의 변화가 이제 갑자기 이제 생기기 시작을 했어요. 그게 아마도 이제 2010년도부터 발달했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거의 2005년도에 그러니까 웨딩 컨설팅과 웨딩 플래너들이 생기기 시작을 하면서 급격하게 이제 연예인들 결혼식 사진을 촬영했던 스튜디오의 그 사진 작가가 이제 나도 누구 연예인을 찍어줬던 그 포토그래퍼에게 사진을 찍고 싶다라고 이제 이렇게 지정을 한다든지 그 업체를 찾아가서 이제 이렇게 진행을 하는 경우가 이제 많아지게 되면서 그 업체 간에 이제 그 약간 차별화를 위해서 굉장히 이제 사진 작가의 연출력과 촬영 기법들의 그런 평가들이 굉장히 이제 뚜렷해진 거죠. 그래서 이제 이러한 이제 포토그래퍼들이 다른 업체들과 뭔가 다른 특별한 웨딩 사진 스타일을 이제 찾기 위해서 골몰하게 되고 그러면서 그 덕분에 이제 지금에 와서는 많은 신랑 신부들이 그 어느 때보다도 다양한 웨딩 사진의 스타일 속에서 폭넓은 선택권을 이제 보장받게 되었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요즘 우리나라 한국의 웨딩 사진의 트렌드는 어떻게 흘러가고 있는지 한번 이제 같이 보도록 할게요. 첫 번째는 이제 실내 촬영이에요. 그러니까는 스튜디오 세트장이 이제 다 완벽하게 컨셉별로 이제 구성이 되어 있죠. 그래서 이제 드레스를 거의 뭐 3벌 정도 가져가게 되면은 각각의 컨셉에 맞게 드레스를 이제 스튜디오 안에서 갈아입고 또 스튜디오 안에서 이제 헤어 메이크업을 약간 이제 수정하면서 이제 다양한 사진의 연출을 찍을 수 있도록 이제 요즘에는 그렇게 하고 있는 추세예요. 그래서 이렇게 이제 뭐 양평이나 양술에서 그 촬영하던 그런 필름 시대에서 디지털로 화되면서부터 이제 실내 촬영이 더 급격하게 발전을 한 거죠. 그리고 이제 그 스토리 촬영을 하는 사람들도 많아졌어요. 그거는 이제 파파라치 컷이라고 해갖고 포토그래퍼가 이제 인위적으로 이렇게 자세를 취해달라고 요구하는 게 아니라 신랑 신부가 그냥 자연스럽게 손을 잡고 걷는다든지 데이트하는 듯한 그런 자연스러운 느낌을 연출을 하면 그거를 이제 포토그래퍼가 알아서 눈치껏 센스껏 마치 파파라치처럼 따라다니면서 촬영을 하는 게 이제 스토리 촬영이에요. 이제 신혼여행지를 직접 따라다니면서 촬영을 하기도 하고요. 아니면은 이제 데이트 스냅이라고 해가지고 따로 날을 잡아서 평상복을 입은 모습들을 일부러 이제 이런 추억 앨범으로 남겨놓기도 해요. 특히 이제 사진 촬영하는 걸 좋아하는 이제 신랑 신부들은 이제 웨딩 촬영이 기회다 생각을 해서 정말 다양하게 이제 촬영을 하기도 하죠. 이제 가운데 이제 두 번째 사진은 우리나라의 경우는 아니고요. 해외에서 이제 촬영한 사례인데 해외에서는 이렇게 웨딩 사진은 너무 이렇게 멋있게 멋있는 척 이렇게 연예인처럼 이렇게 촬영하지 않고
우스꽝스럽고 재미있게 이렇게 연출해서 이제 촬영을 하기도 하죠. 그리고 이제 세 번째 사진 같은 경우에는 일부러 이제 사진의 편집의 효과를 색다르게 해서 이렇게 이제 위트 있게 이제 만드는 것들을 이렇게 스토리 촬영이라고 해요. 그래서 우리나라에서도 이제 이런 위트 있는 사진들의 컨셉을 위해서 새롭게 시도하는 이제 그런 이제 포토그래퍼가 이제 많지는 않지만 이제 그렇게 지향하는 이제 포토그래퍼도 있거든요. 그래서 기존의 웨딩 사진의 어떤 틀을 이제 깨는 사진을 찍는 제가 아는 포토그래퍼 중에서도 이제 그렇게 촬영하시는 분이 있었거든요. 음, 그러니까는 뭐 이렇게 실제로 여기 이제 스토리 촬영에 나와 있는 신랑 신부는 옷을 이제 바꿔 입진 않았는데 신랑이 드레스를 정말 입고 신부는 턱시도를 입고 그렇게 이제 재미있게 이제 촬영하는 이제 커플들도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이 사진을 보면서 아, 나는 결혼을 한다면 이런 촬영을 하고 싶다. 이렇게 이제 한번 또 생각을 해보시고요. 그리고 이렇게 스토리 촬영을 하기 위해서는 드레스 스타일은 어떻게 입는 게 좋겠구나. 이제 실내에서 찍게 되면은 사실 이제 드레스의 어떤 디자인적인 구애는 크게 없어요. 그래서 가장 이제 많이 실내에서 찍는 걸 선호하죠, 많이들. 그리고 이제 이렇게 다큐처럼 이제 촬영하는 커플들도 있어요. 보면은 정말 그 드레스와 턱시도를 입고 저렇게 산 꼭대기에 올라가서 너무너무 이제 위험해 보이기도 하지만 그 산의 정상에서 저렇게 찍으면 길이길이 정말 멋진 사진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오른쪽에 있는 사진은 약간의 이제 노을이 지는 듯한 그런 시간대에 일부러 시간을 맞춰서 이제 저 컷을 찍는 거죠. 그래서 마치 그 베일이 바람에 휘날리듯이 그렇게 직접 연출을 해서 이렇게 마치 다큐 앨범처럼 이제 촬영을 하기도 합니다. 그리고 이제 야외 촬영이죠. 야외 촬영을 하기 위해서 아까 좀 전에 소개해드린 것처럼 데이트 스냅을 자연스럽게 로드 스트리트에서 이제 촬영을 하기도 하지만 이런 식으로 이제 숲속 같은데 일부러 아무도 없는 그런 숲속 같은 데를 가서 이제 촬영을 하는 이제 커플들도 있어요. 이제 이렇게 촬영을 하게 되면은 뭔가 이제 이렇게 천편일률적인 스튜디오에서 촬영을 하면 그 세트장에서 찍는 모든 커플들이 다 똑같이 나오잖아요. 그래서 이제 그게 싫은 커플들은 일부러 이렇게 남들이 잘 촬영하지 않는 곳을 오지 같은 곳을 찾아서 이런 이제 야외 촬영을 하는 커플들도 있습니다. 근데 이런 사진은 사실 유행도 타지 않고 두고두고 마치 나의 웨딩 사진을 작품 사진처럼 보관할 수 있는 그런 이제 장점이 있을 것 같습니다. 다음은 이제 밤에 일부러 늦은 이제 해가 떨어진 그런 시간을 선택을 해서 이렇게 라이트를 배경으로 해서 이제 사진을 촬영하는 게 이제 요즘 많이 이제 또 유행이에요. 실질적으로 이제 스튜디오에서도 이렇게 세트장에서 나이트 촬영을 할 수 있게끔 꾸며져 있는 곳도 있지만 이제 오른쪽에 있는 사진처럼 일부러 한강대교나 이런 반포대교 같은데 늦은 시간에 이제 밖에 나가서 이제 촬영을 하기도 하는 거죠. 네. 이렇게 해서 이제 여러분들이 총 이제 컨셉과 이제 요즘 트렌드에 맞는 그런 이제 앨범의 스타일들을 보는 시간을 가졌는데요. 이제 아무래도 이제 이런 이제 리허설이나 야외 촬영이 워낙에 이제 다양하게 많이 찍다 보니까 다양한 방식으로 이제 사진을 점점점 촬영할 수 있는 기회와 선택권이 점점점 이제 넓어지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 특별히 이제 자연스러운 장면을 요즘에는 더 많이
입기를 원하는 추세이기도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드레스 역시도 너무 과장되거나 너무 화려한 옷들보다는 점점점 이제 촬영 때도 심플한 옷들을 많이 선호하는 추세가 되고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렇게 사진 트렌드와 함께 사진의 종류들을 잘 이해하고 있으면 훨씬 더 이제 도움이 많이 되겠죠. 그러면 잠시 쉬었다가 이제 또 다음 강의 이어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